철골 모듈러 건축물의 구조 모델링 및 구조 해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 연구 내용, 마지막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구조 모델을 설정하고 모델의 구조 안정성을 검토한다. 모듈러 건물의 단위 모듈과 모듈 조합을 통한 전체 모델을 모델링하고 모듈 간 연결 조건의 설정, 행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구조물의 규모, 재료 선정, 설계 하중 과정, 구조 설계법 적용을 통한 모듈러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연구는 2D CAD 도면을 바탕으로 마이다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 모델링을 진행하고 구조 해석을 실시합니다. 이 구조 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모델을 수정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전체 모델에서 단위 모델을 선정해 단위 모델을 만들고 구조 해석을 진행하고 결과 검토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고, 전체 모델을 모델링하여 전체 모델의 구조 해석과 결과 검토, 안정성 확보하는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대상 구조물의 개요와 하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의 대상 구조물은 중학교 교육시설로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학교 시설의 활화중 기준은 교실 기준 3kN/m제곱이고 복도는 4kN/m제곱입니다. 연구 대상 건축물에서는 모듈 조합 안에 교실과 복도가 함께 있는 건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4kN/m제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의 풍속은 28m/s이고 대상 부지 조건을 확인하여 도풍도를 C로 설정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모듈의 개요입니다. 단위 모듈의 모델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하였고, 재료의 목록과 대표 부지의 크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체 모델에서 단위 모델을 선정하여 마이다스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하였습니다. 단위 모델의 구조 해석을 진행하였을 때 기동 MC1 부재의 층간 수평 변이 제한이 초과되었고, 지분 가세 RBR1 부재의 충력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듈에 가세를 추가하여 수평 변이를 보강하였고, 지분 가세는 단면 크기를 수정하여 안전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모델을 마이다스 상에서 모델링하였습니다. 전체 모델의 구조 해석 결과 D1, D2, D3, RBR1 부재에 충력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모듈과 모듈 수직 간격에 설치한 부재에 수평 변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1, D2, D3, RBR1 부재의 단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모듈과 모듈 수직 간격의 수평 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즈 링크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각막 효과가 하중이 가해지는 상부 모듈의 바닥면에만 작용하던 것을 리즈 링크를 사용해 하부 모듈의 윗면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변경된 모델의 구조 해석 결과 기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결론으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조 해석을 통하여 건물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조물의 변이 문제를 가세 설치로 해결하였습니다. 모듈과 모듈 간의 연결을 플로어 다이아프램을 배제하고 리즈 링크를 설정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모델링된 모델은 실증 실험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빔을 활용한 교육시설 모듈의 건축 계획 다양화에 관한 연구를 맡은 미리네 팀입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으로 학교 시설의 모듈러화와 건축 계획의 다양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모듈러의 획일화라는 단점과 반복적인 생산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단위 모듈의 3D 객체를 생성하여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모듈 조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축 계획의 창의성을 발휘하며 모듈 단위를 학교 시설의 요구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합니다. 건물의 크기는 225명 수용으로 총 4층까지이며 각 모듈의 크기는 3,300개의 구청과 만천을 만들었습니다. 모듈의 생성 방법은 생성된 모듈을 전체적으로 선택한 후 사용자 컴포넌트 정의를 사용하여 만들었고, 이러한 모듈을 인면과 평면의 결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세 및 보조 부재 생성입니다. 수직 수평 방향의 힘에 대한 보강 부재를 생성하였고, 수직 하중을 받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수평 하중을 받는 넓은 장스팽 구조에 생성하였습니다. 그 컴포넌트 S71번과 1024번을 이용하여 계단을 생성하고 IFC를 통해 레빗과 연동하였습니다. 레빗을 이용하여 화장실,
도서관, 교실, 엘리베이터실, 교무실을 유닛으로 생성하였습니다. 그 후 골조도의 모듈 유닛을 포함하여 2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교육시설에 대한 대안을 생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학교 시설물의 단위 모듈 치수를 제한하고 테클라에서 레빗으로 IFC 파일을 호환하여 비모델링을 유닛으로 생성하였습니다. 모듈 조합 방식을 제시하여 건축 계획의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단위 모듈 객체를 생성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단위 조합 방식을 활용하여 실제 건축 설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 모듈형 철골 구조물의 BIM 상세 설계를 맡아 졸업과제를 진행하게 된 BIM반 3조입니다. 최근 OSC 산업의 대두로 모듈형 건축이 확장되고 학교 건축물의 적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한 BIM 설계로 시각성, 신속성, 정확성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대상 건물로 신축 교육시설의 설계 자료를 참고하여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실시합니다. 먼저 제공받은 CAD 도면을 참고하여 LOD 300 수준의 기본 모델을 만들고 LOD 400 수준의 상세 설계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물량 산출까지 진행해 주었습니다. 먼저 기본 모델을 만들기 위해 CAD 도면을 참고하여 기둥과 볼을 모델링하여 유닛 모델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하여 주었고 모델을 특수 복사하여 공유한 다음 생성한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전체 모델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완성된 기본 모델에 기초와 기둥, 커넥션, 계단 등의 상세 모델링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기초의 베이스 플레이트 컴포넌트 생성을 위해 120mm 기둥 생성 후 컴포넌트를 생성해 주었고 부재 치수를 세팅하여 앵커 볼트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둥 중의 P1 기둥 상세 설계입니다. 실무에 맞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도와 달리 부재 컷을 사용해 주었고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모델링 해 주었습니다. 기둥복 커넥션 상세 설계입니다. 커넥션 플레이트 생성을 해준 후 CAD 도면에 나와 있는 가이드 핀을 120mm짜리 객체로 대체하여 생성해 주었고 설계 도면을 참고하여 볼트까지 삽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단 부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계단 사이즈를 설정해 주었고 라인컷과 특수 복사를 이용하여 계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상세 모델링이 끝난 후 전체 모델을 바탕으로 물량 산출까지 해주었습니다. 기본 모듈을 BIM 기반으로 단위 모듈의 컴포넌트를 생성하여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설계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모듈 간 연결을 위한 접합 상세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BIM 모델로부터 도면 생성 및 물량 산출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며 시공 BIM으로 제작 시공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섭 검토로 설계 및 시공 오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명대학교 건축공학과 빔팀, 빔을 활용한 모듈러 건축물의 모델링과 5D까지의 표현 및 ICT 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 개요와 2D에서 3D로의 변환, 4D에서 5D로의 변환과 ICT 기술, 그리고 마무리로 끝내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으로 교육시설물을 국내 법령에 맞춰서 구조설계, 건축, 재료설계를 실시한다. 빔을 사용하여 2D 도면을 테클라 구조 모델 및 레빗 건축 모델과 정보 호환한다. 빔을 사용하여 완성한 3D 모델의 정보를 활용하여 건축 보디 5D로 표현한다. 완성된 모델의 ICT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적으로 표현한다. 구조 파트에서 2D CAD 도면을 바탕으로 테클라를 활용하여 3D 구조 기본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테클라를 활용한 수평 브레이스 접합 상세 디테일입니다. 테클라를 활용한 수직 브레이스 접합 상세 디테일입니다. 디자인 파트입니다. 완성한 테클라 구조 모델을 IFC 파일로 변환하여 레빗으로 정보 호환을 해 완성된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를 높은 가시성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파트로 레빗을 활용하였습니다. 아산시 탕정명 일대의 실제 대지를 가져와 모델링하였고 완성한 건물을 배치하여 건물의 가시성과 이해도를 증진시켰습니다. 레빗을 활용하여 벽체와 지붕의 상세 재료를 구현했고 벽체는 1시간 내와 지붕은 0.5시간 내와를 만족했습니다. 재료의 열저항을 넣지 않은 값과 열저항을 넣은 값입니다. 해당 정보들을 통해 열 관리율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별 열 관리율 기준에 만족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비스워크스를 활용하여 간섭 검토를 해 천장 마감재와 3층 계단의 물리적 간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부분의 천장 마감재의 층고를 낮추어 간섭을 해결하였습니다. 기타 간섭이 발생하는 부재들을 수정하여 해결한 모습입니다. 이제 보디로 넘어갑니다. 보디는 3D에 시간 개념을 추가하여 시간에 따른 모듈의 완성도, 진행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정 시뮬레이션은 트윈 모션을 활용하여 레빗의 정보를 연계, 공정 과정을 모듈의 설치 순서와 시간에 따라 표현했습니다. 공정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5D로) 넘어갑니다. (5D란) 보디에서 비용 개념을 추가한 개념으로 프로젝트의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시각화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테클라의 정보와 연계하여 물량 산출을 합니다. 물량 산출을 통해 각 부재의 종류와 크기, 면적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공정별로 물량을 산출하여 공사 비용을 예측 가능합니다.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인 어그인2를 활용하여 도면을 기준으로 AR화를 하고 구조 디테일 체크를 하여 도면과 디테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그인을 활용할 모습입니다. 레빗과 테클라의 정보를 호환하여 트윈 모션을 통해 클라우드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트윈 모션을 활용한 외부 시각화입니다. 트윈 모션을 활용한 내부 시각화입니다. 결론으로 빔2를 활용하여 2D CAD를 레빗과 테클라로 3D로 표현하였고 완성된 3D 모델을 나비스워크스와 연계하여 간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3D 모델을 트윈모션과 연계하여 보디로 표현하였고 완성된 3D 모델의
물량을 산출하여 정보를 ICT 기술과 연계하여 디지털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